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다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미국의 여러 지역 은행들이 충당금을 많이 쌓으면서 이게 은행권의 위기,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부 기관이죠. 규제 당국이요. 은행권이 운영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상품에 칼을 빼들었다라는 그런 블룸버그의 보도예요. 바로 엊그저께 기사였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은행들에게 요구하는 그 지급 준비금 기준선도 올라갈 것이다.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 그리고 FDIC죠,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리고 통화감독청 등의 규제 당국은요, 이 상업용 부동산 이 대출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그게 자산으로 잡히잖아요. 그게 그 은행의 자본금보다 3배 이상인 은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특히 최근 3년 사이에요,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50% 이상 늘어난 그런 고객 은행들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규제 당국은요, 이러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마친 뒤에 추후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것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조사에 따라서 이 정부가 발견해낸 또는 찾아낸 그 상황을 보면요, 이 350여 개 이 미국 은행들의 재무제표를 조사했더니 미국 규제 당국이 정한 가이드라인, 아까 얘기했던 그 자본금의 3배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상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은행에 대한 조사잖아요. 총 24곳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지역 중소은행이었다라고 합니다. 자산 규모로 보면 100억에서 1000억 달러 사이인 이런 지역은행 22곳이 자본금의 3배를 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해지진 않았으나 이렇게 부실 기업으로 지목된 은행들은 이미 반발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지만 성과가 예상보다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죠. 단순히 내가 부동산 대출의 자산 규모, 그 대출 금액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제 당국은 시장에서 어떤 상황으로 이 각각의 어떤 옥석을 가리는 노력부터 해야 되고, 그러한 그 은행업의 본질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라고 반발을 했네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자본 구조가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해 뭐 자본금 3배 이상이라는 어떤 기계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그 포트폴리오의 질을 따져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지만 보신 바대로 규제 당국은 부동산 위기가 지역 은행으로 막 번지게 되기 전에 진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이었어요. 지난달에 이 NYCB라고 하는 뉴욕의 지역 은행이었었죠. 지난달 31일이었었는데요. 뉴욕주의 지역 은행이었던 뉴욕 커뮤니티 뱅크 콜은요, 부동산 대출 부실로 인한 손실을 이제 인식하면서 그 해에 그 분기에 대손 충당금을 엄청나게 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이 주가가 37% 폭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가 악재로 작용했던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NYCB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요, 부동산 상업용 대출 비중이 이 총 자산의 4배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기준보다도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단기간에 확대하다 보니 그 자산의 건전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불건전성이 더 심화됐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후유증으로서 결국 이 충당금을 쌓고 그게 은행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투자자들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결국 대출을 좀 더 엄격하게 했더라면 부동산 시장, 이 NYCB가 부동산 시장이 비록 냉각했다 하더라도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지적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러한 뭐 의견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럼 실제 지금의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체로 한 20조 달러 규모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금리 인상 그리고 또 채무 만기에 대해서 이걸 리뉴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들을 반영해서 이 본격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여기서 커머셜 론에서 듀가 된다는 얘기니까 만기가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위기가 더 악화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요, 최근 미국 주요 도시의 이 핵심 업무 지구 내 오피스 빌딩이요, 대거 절반 가격 또는 심지어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되다 보니 이게 현재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인 건데요. 예를 들어 뉴욕 맨하탄에서는요, 이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죠, 블랙스톤이 소유한 한 빌딩이 소유한 그 채권 기존보다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매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그 LA에서도 다운타운에 그 굉장히 높은,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에이온 센터가요. 지난 12월이었죠. 굉장히 큰 뉴스였었는데 10년 전에 매입했던,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매입했던 가격보다도 45% 낮은 가격에 팔렸다라고 해서 큰 뉴스가 됐었죠. 그리고 또 뭐 캐나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맨하탄 내 오피스 타워의 지분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그 지분에 붙어있는 그 모기지 부채, 그 다음에 운전 자본을 함께 떠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단돈 1불에 매각했다고 하죠. 그 말은 내 지분에 대한 거 다 필요 없고 내 빚 떠안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이 기술 기업이 몰려있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 4분기 오피스 빌딩의 판매 가격이 1년 전보다 평균 37% 하락된 채로 거래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뭐 뉴욕이 그나마 뭐 상황은 낫다 해도 그럼에도 20% 이상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은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뭐 유럽과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 복귀율이 높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여기에도 왜 그런 거냐, 뭐 문화적인 이유 뭐 등등등 이유를 얘기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실상은 훨씬 더 이 오피스 빌딩에 대한 수요가 줄어 있는 상태죠. 회복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미주 지역의 오피스 복귀율은 53%, 아시아는 거의 80%, 유럽도 거의 80%인데 훨씬 더 낮은 그런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기관들은요,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이 임대료가 하락하고 비는 공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간을 굉장히 연장해 주는데 인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임대 수요의 위축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현상으로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 팬데믹 위기만 넘기면 뭐 자산 가치는 금방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작년을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 심화되고 금리 올라가고 금리가 인상하면서 모기지도 올라가고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치솟는 이런 차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투자자들이요, 이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뭐 대출을 연체한다거나 아니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게 이제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의 위기 상황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이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심화되지 않겠느냐, 부실 자산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블룸버그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이런 상업용 대출들이 또 1조 달러 이상이 바로 내년에까지 온다라고 하니 그러한 위기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게 의견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요. 또 전혀 반대되는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이걸 좀 찾다 보니까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된다는 얘기냐 싶어서요. 그것도 같이 다루는데요. 그 전에 물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크게 영향을 받는 은행들이 이 대규모의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형 은행들이 아니라 이런 지역 은행들, 중소 은행들의 위기가 몰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시장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정부 어떤 그 정책 당국자들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여전히 건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지금 최근의 상황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이와는 정반대의 그런 상황으로 또 전개되는 것도 보인다라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과장된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 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바로 엊그저께 또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특히 이제 오피스 빌딩, 사무실 문제가 심각해지더라도요, 이게 자산의 특성상 전체 경제, 특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요, 현재 이 미국 부동산에 있어서요, 총 가치, 부동산의 총 가치가 대략 한 66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2007년과 2009년 그때 리만 브라더스에서 됐던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제 레지덴셜이었잖아요. 주거용 부동산이었죠. 그때는 대체로 한 부동산 가치가 3분의 1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 정도의 충격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있다 하면 이거는 뭐 그다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실제 모든 건물,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모두 사라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전체 어떤 자산 가치 대비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니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로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체로 은행들이요, 이 담보 비율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주거용 부동산은 당시에 뭐 완전히 뭐 100% 또는 그 이상으로도 이 부채를 제공했는데 비해 상업용 같은 경우는 많아야 70% 또는 뭐 75% 정도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론트 밸류에 있어서 자기 재산, 자기 자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
정도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올 수 있는 어떤 리스크를 충분히 완충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이러한 중소은행들의 문제가 반드시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한 그런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론 포트폴리오에는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주택이라던가 레지던셜이라던가 기타 상품들에 있어서의 부실도 이어지는 거니 단순히 상업용 부동산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 그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도요. 여기 지금 나온 게 CBRE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 회사죠. 이게 엊그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이로부터 미국의 이 상업용 부동산도 바닥을 찍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도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콜드웰 뱅커스 리처드 앨리스라고 하는 CBRE인데요. 사무실 임대라던가 특히 이 임대 수익에 있어서의 3분의 2 이상을 만들어내는 A급 클래스 A의 이런 오피스 빌딩들이 최악의 상황을 이제 넘겼다라는 그런 진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CBRE 주가가요, 전날보다 8.53%나 올랐고요. 2년 만에 이제 실제로는 최고의 주가를 보였고요. 그 밖에도 기타 다른 이 부동산 관련 회사들도요. 쿠시맨 앤 웨이크필드라고 하는 뭐 CBRE와 비슷한 회사죠. 8%. 그리고 존스 랑 라살르라고 하는 부동산 회사도 9% 주가 상승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할 텐데요. 결국 뉴스를 보면 이게 정반대의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 뉴스라는 게 대체로 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나고 나면 이래서 이랬다라고 하는 자칭 경제 전문가들은 많지만 실제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 그리고 이어지는 금융기관의 위기,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움직임, 그리고 대형은행은 나쁘지 않고 중소형 지역은행으로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 그래서 위기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형 부동산 회사들의 실적을 통해 그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보여진다. 혼조되는 메시지가 지금 상업용 부동산을 둘러싼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전달해주는 최근의 경제 뉴스였습니다.